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얼른 들어갈게요. 이거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대목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댓글도 좀 읽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빨리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헌인마을 비리 의혹 진짜 주범은 누구인가 입니다. 자, 진짜 주범 누굴까요? 자, 아이고, 예. 화면 전환을 못했네요. 예, 화면 전환이 된 줄 알았는데, 네. 자, 갑니다. 예. 자, 헌인마을 비리 의혹 진짜 주범은 누구인가? 자, 헌인마을과 관련해서 최근에 관심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더 탐사에서 이 삼부토건 조나무 회장의 아들을 인터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최은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헌인마을 개발 사업, 특히 이 개발 사업이 환지 방식으로 결정이 되면서 사실상 그 최은순이 거의 1조 원대의 수익을 올리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 헌인마을이 최은순 게 아니었다고 하죠. 몇 차례 사업자들이 바뀌면서 그 사업자들은 감옥에 가거나 파산을 했고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최은순이 이 헌인마을 사업을 독식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인터뷰가 나오기 전에 제가 헌인마을과 관련해서는 취재를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헌인마을 부분은요, 최은순도 끼어 있으나 여기에는 박근혜도 끼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최순실이 끼어 있죠. 실제로 이 헌인마을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최순실을 등에 업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어떤 사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2018년이에요. 2018년에 징역형 확정 판결이 났어요. 2017년경에 검찰에서 박근혜의 헌인마을 비리라고 한번 대대적으로 수사한 바가 있었어요. 그때 등장했던 것도 삼부토건 뭐 이런 회사들이 줄줄줄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최은순은 또 안 나왔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은순이라는 사람은요, 동업자들을 파산시키거나 감옥에 보내는 특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대택 씨, 그다음에 안모 씨, 그다음에 파주인가요? 예, 거기에 그 요양병원을 했던 그 다른 몇몇 사람들. 예, 하여튼 최은순 씨하고 동업을 했던 사람들은 파산을 한 게 아니면 다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헌인마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게 최은순 씨가 맞다면 이 최은순 씨는 자신의 동업자들을 감옥에 보냈거나 아니면 파산시킨 거예요. 실제로 파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요. 삼부토건은 부도가 났죠. 그래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로 넘어갑니다. 넘어갔다는 DYD, 삼부토건을 지금 현재 인수하고 있는 DYD 역시도 사실은 숨어있는 대주주는 조나무 회장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따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구조, 이 최은순한테서 벌어지는 최은순 주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조가 이 헌인마을 개발 사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 어떻게 매번 동업자가 파산을 하거나 감옥에 가는 걸까요? 그거는 무언가 거대한 힘을 등에 업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파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사업이라서 파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감옥을 간다? 예,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검사를 등에 업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대장동 사업에서도 보면은 대장동 사업을 맨 처음 시작했던 뭐 이강길이니 뭐 조우영이니 이런 사람들은 다 감옥을 들락날락하죠. 남욱도 감옥을 갔다 들어왔다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정리해 준 사람이 박영수였죠. 그리고 박영수의 대리인으로 역할했다는 사람이 김만배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장동에서도 물고 물리는 사업자들끼리 물고 물리는 관계에서 결국 패하고 쫓겨나가는 사람들은 다 검찰하고의 연이 없는 사람들. 나 살아남아서 돈을 번 사람은 검찰하고 연이 쫙 닿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 그렇다면 이 헌인마을 사업에서 최은순이 정말로 끼어 있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윤석열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 헌인마을 비리, 이 박근혜와 관련된 헌인마을 비리 사건을 수사한데도 서울중앙지검이었고 당시 이 사건은요 국정농단의 연장선상에서 수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순실이 여기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이 당시 감옥에 간 사람은 그래요. 쪼개기 지분이라든지 또는 뭐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이런 혐의가 있고 심지어 원주민을 내쫓기 위해서 폭력 조직을 동원한 그런 의혹을 받았습니다. 자, 그 의혹을 받고서 검찰에 불려갔는데 왜 이게 국정농단하고 이어졌느냐? 이 사람이 최순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이 이 사업에 발을 담궜었고 그 사람이 누구다? 데이비드 윤인가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헌인마을 사업에서 최은순 씨의 동업자들을 파산시키거나 혹은 감옥에 보낸 사람은 누구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인 거죠.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사건까지 끌어와가지고 장모의 사업을 성공시켜준 사람, 장모가 돈을 독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 간단한 문제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 헌인마을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기간의 취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동안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헌인마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도를 해달라, 주제를 한번 잡아달라라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동안 제가 굳이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파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자, 헌인마을이라는 것은요, 이게 참 의외인 것이 여기에는 일부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대부분은 뭐냐면 여기가 다 뭐로 들어간다? 연립주택 단지. 그러니까 뭐 타운하우스 비슷한 그런 단지로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총 면적은 15만 제곱미터라 그럽니다. 13만 제곱미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한센인,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이 한센인들이 여기에 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부터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센인들은 쫓겨납니다. 이 한센인들과 함께 살고 있던 다른 뭐 철거민이라든지 영세민들도 함께 쫓겨나죠.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개발 사업의 시작과 함께 대부분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들어오게 된 것이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신원종합건설 등등의 건설사가 뛰어듭니다. 이 중에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은 지금 맨 처음부터 들어왔던 거고 신원종합건설은 현재 남아있는 업체입니다. 뭐 우리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들도 개입을 했죠. 자,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몇 차례 바뀝니다. 원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던 최초 사업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원주민들이 약간 뒤로 밀려나면서 개발업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개발업자들이 이 주축이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뭐 삼부토건도 있고 그다음에 한모 씨라고 하는 어떤 업자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삼부토건이 중간에 부도가 나죠. 그러면서 아마 이 사업에 휘청거렸던 것 같고요. 이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사들였던 이 한모 씨라는 건설업자 역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최은순 씨가 들어오게 돼요. 자, 이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부토건이 어떻게든 간에 이 헌인마을 개발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PF를 인수하기도 하고 또는 뭐 지역의 이 원주민들과 뭐 협상을 벌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번번이 좌절이 돼버려요. 결국에는 이 헌인마을 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일부에서는 지금도 삼부토건이 갖고 있다는 주장도 합니다만 글쎄 지금은 또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동업자가 사업상의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봉착을 하게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되는데 다른 동업자들은 파산을 하는데 최은순만 살아남은 거예요. 혹은 파산하고 남은 자리를 최은순이 들어온 거야. 자, 원래 있던 삼부토건은 이 사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돈을 땡겨 쓰려고 돈을 빌려 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대출을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번번이 실패해요. 그러는 와중에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최순실이 여기에 끼어있다. 데이비드 윤이라는 사람이 여기 끼어있다. 라면서 여기에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아울러 삼부토건은 여기서 완전히 손을 떼죠. 야, 여기까지 스토리, 요거는 뭐 특별히 의혹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요 스토리만 봐도 냄새가 확 풍긴다. 그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추가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 얼개만 가지고 이렇게 떠버린다는 게 이게 너무 수박 거달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가 헌인마을의 지금 철거 직전까지의 모습입니다. 이와 당시 이 2018년 검찰이 이 헌인마을 관련된 수사를 시작할 때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자, 헌인마을 영화 같은 청부폭력, 이게 2018년 1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검찰이 이런 비리가 있는 헌인마을을 뒤졌다.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를 하고 있더니 최순실 측근이 나오네. 라는 식의 보도를 이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최순실과 연루된 헌인마을 비리에서 업자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런 판결이 나와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박근혜가 헌인마을과 함께 헌인마을 사건과 같이 수사를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화 같은 청부폭력이 일어났다. 라는 식의 보도가 나옵니다. 이 전부 다 검찰발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해서 검찰이 이 헌인마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최순실이 이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2017년부터 검찰이 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하죠. 근데 이 국정농단 사건 중에서 특검이 하는 부분이 있었고 검찰에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검찰에서 계속 내사를 해왔던 부분이 사실 헌인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2018년이라고 하지만 실은 2017년에 이미 수사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부분 이때쯤에 2017년쯤에 이전을 제가 2016년 7월인가 이 무렵에 최순실이란다. 최은순이 헌인마을에 들어간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헌인마을 사업에서 삼부토건을 완전히 밀어내고 사업권을 독점을 만약에 했다면
그걸 사업을 독점한 게 지금은 신원종합건설인가 그런데 이 신원종합건설의 뒷배가 최은순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시기는 2018년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관련된 신문 보도, 언론 보도가 더 있습니다. 자, 이런 보도가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김건희, 최은순 국정논 예. 자, 보시면은 예. 김건희, 최은순 국정농단 부동산 편 이러면서 헌인마을 환지사업 비리 의뢰 의혹 뭐 이런 얘기 이런 지금 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적어도 이 헌인마을 개발 사업은요.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윤석열과 최은순, 황하영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황하영, 삼부토건 등등 이 적폐 세력들이 각축을 벌였던 곳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순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렇다고 윤석열, 최은순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갖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놈은 감옥에 가고 한 놈은 이익을 독식하고 또 한 놈은 파산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철저하게 배제가 됐고요. 특히 한센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가지고 있던 보금자리마저 완전히 빼앗긴 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을 맨 처음 시작했던 사람은 파산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부토건은 부도가 났어요. 자, 그런데 최초 상황과는 다르게 이 헌인마을 사업은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환지 방식이 뭔지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요. 원주민, 원래 땅 소유자가 있기 마련이죠. 이 땅 소유자들로부터 땅을 받아와 가지고 택지를 착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만들어진 택지를 다시 팔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는 게 아니라 원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환지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환지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환지 방식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자,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한테 환지가 된다면 나쁠 거 없죠. 그죠? 그죠? 예. 내가 산을 100평, 1000평을 갖고 있으면 뭐해? 이게 택지로 바뀌어져 있으면 1000평이 아니라 500평만 있어도 내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원주민한테 들어온다면 이 환지 방식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보면은 환지 방식인 경우에 이 땅을 돌려받는 사람들은 원주민이 아니라 다른 개발업자예요.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사들인 부동산 투기꾼들. 따라서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업자들한테 큰 이득을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헌인마을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한센인들, 문둥병 환자들이 살았던 것이고, 여기저기 철거민들이 몰려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국공유지였다는 얘기죠. 그죠? 수용 방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이게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걸 환지 방식으로 한다? 야, 약간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2018년 아까 여기 여기에 보시면은 청부 폭력이니 뭐니 해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는 바로 이 사건과 관련된 분이 하나 있어요. 이 분이 최근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한모 씨라는 사람인데요. 이 한모 씨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당시 검찰 수사가 잘못돼 있었고 검찰 수사는 대단히 편파적이었고 진짜 수사를 해야 될 거는 수사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때려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기사는요, 작년 3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검찰이 덮은 삼부토건 헌인마을 사업 살생부가 있었다라는 얘기. 즉 뭐냐면 검찰이 살생부를 갖다 놓고 살려줘야 될 사람은 수사를 안 하고 죽일 사람만 죽였다. 즉 검찰권을 동원해 가지고 일부러 엉뚱한 사람을 죽였다. 즉 사업권을 이익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위해서 검찰이 장난질을 쳤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바는 그래요. 지분 쪼개기를 해가지고 약 3,900억 원대의 PF 대출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용역비, 그러니까 철거 용역이라든지 뭐 그 설계 용역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용역비가 240억 원이 지출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용역은 실행되지도 않았더라. 철거도 하지 않았는데 그 관련된 업체에 이미 돈이 30억 원이나 주어졌더라. 뿐만 아니라 용역 직원들이 살인, 방화 뭐 이런 것들을 저질렀는데 여기에 삼부토건이 많이 관여가 돼 있다라는 식의 주장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 중에서 특히 주목을 했던 부분은 용역 직원들에 의한 살인, 방화 교사 의혹인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헌인마을 같은데 아까 정말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시던 부분 그런 동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헌인마을이 걸리게 되면은 이분들은 어딜 가야 돼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못 나간다라고 버텼겠죠. 버티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다?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한다? 불을 질러버려요. 판잣집 같은 데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이 한번 붙으면 그냥 쫙 불이 나버립니다. 악명 높은 데예요. 뭐 헌인마을 여기 아시는 분은 되게 아시는 분 되게 많아. 이 동네 내곡동 이쪽에. 자,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죠. 그리고 주민과 주민들 혹은 업자와 업자들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게 가지고 그 사이에서 사망하는 상황도 생겼다고 하죠. 자, 이 배후에 삼부토건 등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래요. 이분이 사업을 주도할 때가 있었고 그 뒤에 삼부토건이 주도할 때가 있었고 그 뒤에 최은순이 주도할 때가 있고 그런 거죠. 그죠? 지금 뭐 보도된 거로 보면은 뭐 1단계, 2단계 나누는데 제가 볼 때는 3단계 이상이에요. 자, 이랬던 헌인마을 개발 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한국판 비버리 힐즈라는 둥. 17년 동안 표류했던 헌인마을 개발이 드디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 그리고 현재는 신혼종합건설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진행될 거고요. 이미 인허가 절차는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면 이 상태가 조금만 뭐 계속되면 사실 이 헌인마을 개발 사업은 이제 본 궤도에 오르는 겁니다. 아직까지 철거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이 철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 신원종합건설의 뒷배가 최은순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볼 겁니다. 여기가 서초구, 강남구 그렇잖아요. 서울의 마지막 남은 금사라기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요. 그 비버리 힐즈 같이 저밀도 개발을 하더라도요. 엄청난 이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저밀도 개발하면 이 집 한 채가 수십억 원을 할걸요? 1, 20억도 안 할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강남의 아파트가 20억씩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뭐 그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는 40억, 70억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헌인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보통 100평, 200평, 300평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한 채당 수백억 원씩 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판 비버리 힐즈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하튼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신원종합건설의 뒷배가 진짜 최은순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조남호 회장 측의 아들, 조남호 회장의 아들이 폭로를 한 내용을 보면은 최은순이 이걸 독식하게 될 거다. 이 헌인마을 개발에 이익을 독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면은 이거는 검찰권을 동원해 가지고 최은순한테 이익을 몰아준 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요, 국정농단을 수사한다는 빌미를 들어서 사실상 최은순을 유일한 사업자로 밀어준 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동업자들, 아니 먼저 그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재밌는 거는요, 삼부토건이에요. 이 삼부토건은 아시다시피 이낙연하고도 연결되죠. 네, 민구님 국정조사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구경만님, 요즘은 성동구도 20억이 넘어요. 그렇더라고요. 와, 무슨 이 20억이 A 이름도 아니고. 제가 학교 다닐 무렵에 이 반포 아파트 18평짜리 아파트인데 한 평당 가격이 1,500, 2,000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와 미쳤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친 게 아니더라고. 지금은 그 10배 이상 됐으니까 뭐. 자, 풀피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가을 영양제님 오셨고요. 구경만님, 민구님, 톨톨님 오셨습니다. 자,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헌인마을 이 의혹은요, 지금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추가 취재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최은순이 뒤에 있는지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신원종합건설 뒤에 이 최은순이 있는 게 확실하다면은요, 삼부토건하고 김건희하고의 관계도 좀 틀어진 거라고 봐야 되죠. 수구레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중국에서는요, 경제사범, 국고에 몇 천만 원만 횡령한 사람도 사형, 그죠? 중국은 경제사범 같은 경우도 사형이죠. 참 그러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